제가 간 이식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남편이 선택한 것은 충격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과연 희생과 사랑의 끝은 무엇일까요? 목숨까지 구해준 은인을 버리고 떠난 남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에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 동네는 아직 재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택배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죠. 이른 아침부터 생계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골목마다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오승진이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습니다. 올해 62살인 승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한때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5년 전부터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게 이런 건가 싶어 씁쓸하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데 승진의 이마에는 벌써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상자 몇 개만 옮겨도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특히 발목 부근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꾸 커져만 갑니다. 여보, 아침 챙겨놨어요. 안에서 아내 김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올해 58빈 미정은 벌써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역시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고 있어서 아침 6시면 집을 나서야 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요즘 들어서는 서로에 대한 걱정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승진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미정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상차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갓 지은 밥 한 그릇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미정이 살림을 아무리 알뜰하게 해도 둘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아침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좀 피곤하네요. 승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사실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가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택배를 나르다 보면 숨이 금방 차오릅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자주 붓고 소변을 볼 때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요즘 들어 승진이 유독 피곤해하고 얼굴도 부어 보이는 게 신경 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택배 일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결혼 생활 30년 만에 처음 깨닫고 있습니다. 미정도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지만 남편의 상태가 자신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지만 무거운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훨씬 더 힘들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뭐 어쩌겠어요. 승진이 힘없이 웃으며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소변 색깔도 이상하고 몸이 자주 붓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숨이 답답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병원이라도 가봐야죠. 미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아내의 눈에는 분명히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얼굴색도 예전보다 누렇게 변한 것 같고 식욕도 많이 떨어진 듯 합니다. 부부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큰 병치레 없이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병원비가 얼마인데. 괜찮다니까요. 승진이 손을 저으며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병원비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검사비며 약값이며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가서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두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다고 아픈 몸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집안에 맴돌고 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큰 비가 오기 전에 무거운 구름처럼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승진은 택배차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배송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저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나이가 드는 게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몸에 어디 이상이 생긴 건지 승진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어 올리려다가 승진이 잠시 주저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고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숨도 가빠지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져서 잠시 벽에 기대어 쉬어야 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건 결국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미정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합니다. 마트는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는데 미정은 항상 30분 전에 도착해서 매장 정리를 도와줍니다. 성실한 성격 탓에 어디서 일을 해도 인정을 받는 편이지만 계산대에 서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남편 걱정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심히 가요. 무리하지 말고요. 승진이 아내를 배웅하며 말합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적막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기 생활에 바빠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고 결국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이 화장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부어 보입니다. 특히 눈 주위가 퉁퉁 부어서 마치 밤새 울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얼굴색도 누르스름하게 변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지만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넘어갑니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회째입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에 뭔가 일거리라도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집도 전세라서 언제 이사를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골목 어귀에서 택배차 시동을 걸며 승진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몸은 힘들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배송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곧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바다 밑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진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다리도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올라서 신발을 신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소변 색깔도 콜라처럼 진해졌고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택배 일을 나가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작은 상자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려고 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동료들도 승진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마트에서 돌아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승진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눈 주위가 심하게 부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미정이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남편의 얼굴은 마치 물에 불린 것처럼 퉁퉁 부어 있고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미정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승진이 힘없이 대답하지만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해진 게 느껴집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는 택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남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이런 상태로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요즘 택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승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진 이상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 남편을 부축해서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승진이 걷기도 힘들어해서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승진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에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대학병원 소개서를 써주었습니다. 부종이 심하고 소변 검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단백뇨도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큰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의사의 표정을 보니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승진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CT까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경제적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받는 며칠 동안 승진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떨어졌고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숨이 답답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도 남편을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미정과 승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도 안 남았습니다. 말기 신부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미정과 승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부전증이라는 병명도 생소하고 신장 기능이 10%도 안 남았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남편의 병이 심각하다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평생 계속해야 하고요. 신장 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한다니 그럼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택배 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형제나 자녀분들 또는 배우자분 말입니다. 의사가 신장 이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물어봅니다. 가족 간의 이식이 가장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에게는 형제가 없고 자녀들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딸이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 승진이 말을 흐립니다. 큰아들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미정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과 혈액형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기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도 배우자 간의 이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럼 안 되지. 당신 몸은 어떡해요? 승진이 만류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를 이런 병 때문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 신장 이식만 받으면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기증자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모두 맞아서 신장 기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위험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수술받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미정이 의사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자신의 몸에서 장기를 떼어낸다는 생각을 하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장 하나만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평생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미정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도 아내의 결심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달 후인 가을이었습니다. 그동안 승진은 투석을 받으며 몸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투석을 받고 나면 온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투석 스케줄에 맞춰 마트 일을 조정했습니다. 투석하는 날에는 병원에 같이 가서 기다려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와 각종 검사비까지 더해지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진이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젊은 간병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진이었습니다. 36살의 미혼모로 9살짜리 아들을 키우기 위해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승진이 투석을 받는 동안 옆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투석 중에 답답해하거나 불편해할 때마다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일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하는 날에는 혜진이 승진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투석 받는 분들 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혜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승진은 오랜만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바쁘게 일하느라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병 소식을 들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병인 일도 힘드실 텐데 혼자서 아이도 키우시고 승진이 혜진에게 고마워하며 말합니다. 혜진의 나이를 들어보니 자신의 딸뻘 되는 나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도 승진을 친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해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승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학업을 포기했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간병일을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봐주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자식들이 있지만 바빠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승진이 혜진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합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지만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혜진이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특히 혜진이 자신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수술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남편이 건강해져서 다시 예전처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로 긴장하면서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미정의 신장이 승진에게 이식되었고 두 사람 모두 회복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승진은 새로운 신장 덕분에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부종도 빠지고 소변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수술 후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복부에 큰 수술 상처가 있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마트 일도 당분간 쉬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병원비까지 지불하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술 후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정기 검진비도 계속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승진이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혜진과 만나는 것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승진이 혜진에게 말합니다. 혜진도 승진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은 혜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혜진이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승진은 혜진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설렙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와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관계가 되었는데 혜진과는 새로운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챙겨주고 고마워했는데 요즘에는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술 후유증 때문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몸은 괜찮고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지만 승진의 대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승진에게는 아내의 관심조차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승진은 점점 혜진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혜진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신장을 주었다는 사실도 점점 잊혀져 갔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속박하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승진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아내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혜진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고 두 사람은 병원을 벗어나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아팠을 때 많이 도와주셔서. 승진이 카페에 앉아 혜진에게 말합니다. 혜진은 수줍게 웃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승진은 혜진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저씨야말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혜진이 승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승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고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서 미정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나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몸은 괜찮다고 하고요? 미정이 물어보지만 승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네, 괜찮다고 해요. 별일 없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요즘 들어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문자가 오면 몰래 확인하는 모습을 미정이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신장을 준 남편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어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혜진도 승진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이 자신을 아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외로움이 달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혜진이 승진에게 말합니다. 승진은 혜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혜진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혜진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승진이 혜진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진이 집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승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다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결연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미정이 다급하게 물어보지만 승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밤새 안 들어와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미정이 걱정스럽게 묻자 승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승진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낀 미정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가를 알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가 승진을 본 것입니다. 미정 씨, 그런데 미정 씨 남편분이 요즘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시내에서 봤는데. 동료의 말에 미정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남편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여자인지 보셨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아이도 같이 있더라고요. 새 식구처럼 보였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신장을 주어서 살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승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 말 좀 해봐요. 뭔 일이에요? 승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다른 여자 있어요? 미정의 직접적인 질문에 승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봤다고 해요. 젊은 여자랑 아이랑 같이 다니는 거. 미정이 목소리를 떨며 말하자 승진이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괜한 의심하지 말아요. 하지만 승진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태도, 최근의 변화,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승진이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는 것을 미정이 목격한 것입니다. 어디 가세요? 그 가방은 뭐예요? 좀 나가 있을게요. 언제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승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을 바라보는 눈에는 냉담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설마 정말로 집을 나가는 건 아니죠? 미정이 울먹이며 물어보자 승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장까지 줬는데. 미정의 말에 승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당신한테 매여 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은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신장을 받아 살아난 남편이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그날로 집을 나가 혜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도 승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간병인을 그만두고 승진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혜진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 부인이 간 이식해줬다더니 여자가 바뀌었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목숨 구해준 은인을 버리고 그 나이에 무슨 새장가를 간다고. 미정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살린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승진이 집을 나간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세며 생활비는 물론이고 자신의 수술 후 정기검진비까지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 여자 참 불쌍해. 간까지 줬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도망갔다더라.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목숨 구해준 은인을 버리고 말이야. 길을 걸을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에 미정은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자식들마저 아버지 편을 들며 어머니를 원망하는 말을 해서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한편 승진은 혜진, 그리고 혜진의 아들 민수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기는 좁았지만 승진에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부인분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혜진이 가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 승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앞만 보고 살아가야죠. 승진은 택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예전보다 일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혜진과 민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민수의 교육비며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혜진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진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제안한 것입니다. 형님, 이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인데 요즘 대세잖아요.
초기 투자만 하면 몇 달 안에 몇 배로 돌려줄 수 있어요. 김 사장이라는 그 사람은 승진에게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며 승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승진은 혜진과 민수를 위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택배 일로는 한계가 있었고 나이도 나이인 만큼 더 이상 육체적인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1,00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형님 집도 있으시고 대출받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승진은 미정과 함께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미정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승진은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승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우리 민수 앞날도 생각해야죠. 승진은 김 사장에게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 사장은 한 달 후에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진은 매일 연락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혜진에게도 곧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승진이 직접 연락을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승진이 김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승진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0만 원이 모두 날아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택배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혜진도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승진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밤에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정말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미안해요, 혜진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승진은 혜진과 민수에게 미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 때문에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경매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승진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 친정으로 가야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민수 교육비도 못 대주시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승진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결국 혜진마저 자신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혜진도 처음부터 승진과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 씨,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부인분한테 돌아가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혜진은 민수와 함께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승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고 집을 나왔는데 결국 사기를 당해 돈까지 잃고 혜진마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소변 색깔이 다시 이상해지고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이식 후 꾸준히 먹어야 하는 면역 억제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드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마 또 신장이 나빠지는 건 아니겠지. 승진은 불안해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승진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택배 배달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주저앉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탓에 몸이 이식된 신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승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다시 잃게 된 것입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의 신장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승진이 응급실에 실려간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미정도 동료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 그래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정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주어 살린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이제 와서 아픈 모습을 보러 가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미정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았을 때 승진은 침대에 누워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던 혜진도 자식들도 모두 어디 있는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 집을 떠날 때는 그나마 건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피부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신부전 진단을 받았을 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보, 미정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승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를 본 승진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몸은 어때요? 미정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남편이지만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쌓인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승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로는 또다시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면역 억제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계셔야 하는데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의사가 미정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승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승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준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부 반응 때문에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요? 미정이 충격을 받으며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수술까지 받아가며 남편을 살렸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으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히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희망은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자신의 신장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승진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은 이미 떠났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실망해서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가고 입원해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정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이 혼자서 병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와요?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승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미정은 묵묵히 병간호를 계속했습니다. 승진의 식사를 챙겨주고 투석 받을 때도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미정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던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혼자서는 못 사는 것 같아요. 미정이 승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진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고 집을 나갔지만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승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미정의 말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에게 매달리거나 용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보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보가 아프니까 제 몸까지 내어주면서 살렸는데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고 싶어요. 여보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승진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꿨지만 정작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미정은 남편을 돌보면서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남편을 간병하면서 이런 일에 보람을 느꼈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해요. 미정이 승진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보처럼 아픈 분들을 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미정의 말에서 새로운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승진은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고 떠났지만 정작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룬 것은 아내였습니다. 승진이 입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투석을 다시 시작하면서 몸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지만 예전 같은 건강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고 퇴원 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미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본 후 집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삶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진이 미정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승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진도 떠나고 돈도 잃고 건강까지 망친 지금 아내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승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이렇게 매달리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미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승진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진과 미정의 자녀들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큰아들 성민과 딸 은영이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의 병 소식을 뒤늦게 들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은영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왔냐? 승진이 자식들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를 노려보며 화를 냈습니다. 아빠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목숨 걸고 감까지 줬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승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은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온갖 뒷말을 다 들어야 했어요. 자식들의 질책에 승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식들은 미정을 향해서는 존경과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못난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동안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죄송해요. 성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미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은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후회되시죠? 엄마 같은 분을 버리고 뭘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영아, 아빠가 새로운 인생 산다고 집 나갈 때 저희도 아빠 편을 들었어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자식들의 말에 승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꾸짖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평생 죄송하다고 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미정이 자식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아빠도 많이 힘드실 거야. 미정의 너그러움에 승진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위해 아직도 이렇게 감싸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감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승진은 미정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이미 여보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용서와 다시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미정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58이에요.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보만 바라보고 살았던 지난 30년이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승진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승진이 절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보도 여보 인생을 살아야죠. 저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가세요. 미정의 대답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승진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승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승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 없이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승진은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고 집을 나갔지만 정작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은 아내였습니다. 미정은 상처와 배신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승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요양보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을 돌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봐드리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환자 가족들이 미정을 향해 고마워하는 말을 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벽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따뜻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승진은 여전히 투석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일주일에 3번씩 받아야 하는 투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택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승진이 살고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습기가 많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이것도 감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집 담보 대출 때문에 예전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고 미정과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투석센터에서 승진은 다른 환자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돌봐주는 모습이었는데 승진만 홀로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이 안 계세요? 투석 후에 몸이 힘드실 텐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승진은 그저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내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진은 우연히 미정이 일하는 요양원 근처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밝은 표정으로 환자를 부축하며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승진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미정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몸은 어때요? 그럭저럭. 여보는 일이 많이 힘들죠?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일이에요. 짧은 대화 후 미정은 환자를 돌봐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승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미정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기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대단해.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다니. 맞아.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요양보호사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한다더라. 환자분들이 미정 씨만 찾는다고 해. 마트 동료들도 미정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아내였지만 이제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승진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 참 못됐어. 부인이 강까지 줬는데 바람이나 피우고 결국 사기까지 당해서 망했다더라. 자업자득이지. 부인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자기만 망한 거 봐. 하늘이 다 보고 있나 봐. 승진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갈 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와서 점점 외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승진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투석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승진은 며칠 동안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승진의 휴대폰에는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의 번호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번호를 바꿨는지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미정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미정은 연락을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승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예전 같은 애정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미정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떨어졌고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있어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정은 의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미정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승진이 간신히 말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해요. 앞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낼 거예요. 승진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미정은 승진을 요양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좋은 조건의 요양원을 찾아서 입원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승진의 투석과 일상생활을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세요. 가끔 문안 올게요. 미정이 말하자 승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요양보호사로서 더욱 전문성을 키워나갔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승진은 요양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꾸지는 않지만 자신이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미정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